안 들립니다. 영상은 넘어가 볼까요, 사장님? 영상,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자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대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궁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가 질이고요. 자궁 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 경부, 를 지나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자궁이 있는데요. 우리 자궁은 전체적으로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먹만한 크기 안에 이제 달걀 모양 정도, 달걀 크기 정도의 자궁 이제 크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기가 크는 궁궐이라고 해서 아이가 자라는 궁궐 같은 예, 장소입니다. 이 안은요, 그냥 기체가 차 있는 게 아니라 액체로 차여져 있어요. 액체가 차여져 있고 그 점액질이죠. 점액질로 끈끈하게 되어 있고 그 안을 백혈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자가 보통 3억 개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분출이 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자궁 경부를 지나서 자궁에 있는 백혈구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고 이 점액질에도 살아남고 그리고 양 갈래로 갈라지겠죠. 근데 그 3억 분의 1의 정말 행운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귀하게 태어났고 예, 그런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난자가 자라는 장소라고 해서 난소라고 합니다. 이 난소에서 우리가 난자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서요. 딱 분출이 돼요. 분출이 되는데 나팔 모양으로 생긴 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나팔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난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혼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난자는 이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모가 있거든요. 선모 운동을 해요. 선모로 싹싹싹 긁어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곳이 되게 많았죠. 코도 있었고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궁에도 이 난자가 수송되는 관, 수랑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랑관에도 이 난자가 수송이 될 때 여기까지 오는데 7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선모 운동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생겨져 있는데요. 난소를 그냥 한번 제가 딱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으로 잘라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난자가 되기 전에 있는 이렇게 난포라고 있어요. 난자가 되기 전에 점같이 생긴 난자가 될 아이들이 한쪽에 약 400만 개 정도씩 있습니다. 400만 개 정도씩 있고요. 요거는 우리 두뇌의 신호에 따라서 하나씩 출발해서 성숙을 합니다. 어떻게 성숙을 하는지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뇌에서 있는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모든 호르몬을 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시가 되거든요.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어떤 호르몬을 딱 분출을 하면은 여기 있는 무수히 있는 난포가 하나씩 출발을 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 호르몬을 FSH라고 해서 여포 형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포는 뭐냐면은 난포를 싸고 있는 포장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장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난자를 하나씩 성숙되게 하는데요. 여포 형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하나씩 조금씩 커져 가는데요. 얘가 이제 커질 때
어떤 호르몬이 이 안에서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우리 여성 호르몬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혈액을 타고 흘러서 뇌에다가 나 지금 이제 하나 출발했어. 2개 출발하면 안 되니까 여포 형성 호르몬 그만 내보내도 돼. 라고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딱 신호를 딱 줍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알겠어. 이제 2개가 출발하면 안 되니까 너를 이제 더 성숙할 수 있게 LH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요거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황체 형성 호르몬. 호르몬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안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건데요. 황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으로 이렇게 서서히 성숙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대치가 됐을 때, 에스트로겐이 최대치가 됐을 때 이게 뽕 하고 터져요. 얘가 수분을, 이쪽에 있는 수분을 계속적으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팍 다 커졌을 때 빡 하고 배출이 됩니다. 그거를 난자가 배출된다라고 해서 배란이라고 하거든요. 배란으로 이제 여기 나팔관으로 성숙된 난자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감싸고 있던 포장지, 여포가 배출하고 나면서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면서 노랗게 생긴 물체라고 해서 요거를 황체라고 하거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이 포장지를 크게 만들었다가 뽕 하고 터뜨리고 나면은 다시 이게 작게 소멸이 되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호르몬이,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 생겼다가 소멸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도 최대가 되었을 때, 최대가 되었을 때 요렇게 배란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황체가 더 크게 되면 안 되니까 요때부터는 또 황체 형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요렇게 줄어들면서부터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프로게스테론 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게 바로 생식 주기라고 해요. 요렇게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는 요 주기가 바로 28일 생리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배출되는 배란까지가 14일 걸리고, 배란 후에 이제 소멸되는 데까지가 14일 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28일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난자는 성숙을 하고요. 요렇게 우리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숙과 소멸을 반복을 하는데요. 요렇게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될 때는 또 하나, 난자도 성숙을 하지만 얘가 성숙된 난자가 정자가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수정을 염두를 해 두고 있으니까 뭐가 진행이 되냐면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착상을 해야 되니까 밭에 영양분을 두둑히 만듭니다. 점점점 두껍게 만들었다가 혹시나 얘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밖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자궁벽이, 이 자궁 근육이 밖으로 흘러내리면서 그게 바로 생리로 한 달에 한 번씩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난자가 성숙이 되고 또 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이요, 생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뭐냐면은 하나씩 우리가 남포가 하나씩 성숙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개가 지금 스타트가 되어 있고, 또는 지금 여러 개가 함께 막 비정상적으로 낭종이 뻥뻥 비어 있는 낭종이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일단은 에스트로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하나씩 성숙이 될 때마다 에스트로겐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할 때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서 안드로겐이나 우리 남성 호르몬이 더 수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밖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수염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드름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과다하게 나올 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슐린은 호르몬이니까 호르몬 체계가 조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뿐만 아니라 우리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당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스위치온이라는 3주 다이어트를 하셔서 인슐린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인공적으로 들어가는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 요즘에 환경 호르몬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로 먹고 있느냐? 우리가 생수로 먹고 있습니다. 생수에 있는 녹아있는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인척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환경 호르몬 또 우리가 뭐 어떤 거 있죠? 레토르트 식품에 있는 거, 뭔가에 코팅되어 있는 거, 캔에 코팅되어 있는 것들, 종이컵에 있는 것들, 영수증에 있는 것들, 뭐 뚜껑에 있는 우리가 무심코 돌리는 플라스틱의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것들, 또는 아이들 슬라임에도 있고요. 뭐 샴푸나 생필품에, 화장품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생리불순도 많고, 생리통도 심하면서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원에서 가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호르몬은 외부적으로 주입을 하면 그게 엄청나게 작은 양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해요. 너무 많은 에스트로겐을 넣어서 파열이 너무 심해서 다시 또 다른 부작용, 그 호르몬 부작용을 처리하는 또 다른 호르몬을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 호르몬을 지금부터 집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 버리던가 배달되어 오는 플라스틱, 그것도, 지금 식습관을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비만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호르몬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좋은 영양소를 줍니다. 단백질과 우리가 오메가3가 만나면 호르몬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블엑스라는 종합 영양제로 이게 다 세포들이거든요. 세포가 하나씩 성숙을 잘할 수 있게, 세포가 제2를 잘할 수 있게 44가지 영양소를 주는 겁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리고 우리 GLA 블렌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활성화되는 요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의 정상화를 만들어주는 GLA 블렌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보통은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이렇게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포 분열에 관련된 영양소가 다 없어요. 대체적으로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우리 부루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세포 분열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또 비타민 A가 없으면은 또 세포 분열을 잘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또 엽산이 없으면 세포 분열을 잘 못해서 기형아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단백질과 오메가3와 WX가 들어있는 것은 맨즈팩이잖아요. 또는 단백질 오메가3 GLA 블렌드가 들어있는 우먼즈팩을 먹으면서
칼맥디 정도, 그리고 B군, B 플러스 정도, 카로틴 플러스 요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궁 군종은 뭐냐면 자궁 군종, 자궁 내막 요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궁 내막증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내막이 두터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출혈이 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올 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으로 튀는 거예요. 어디에 튀냐? 방광. 우리가 자궁 앞에 방광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궁 뒤에는 직장이 있어요. 또는 난소, 뭐 이런 곳들로, 아니면 복막 이런 곳으로 튀면서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착이 돼요. 유착되면서 여기서 생리처럼 출혈을, 호르몬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생리처럼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혀를 내보냈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튀게 되면은 뭐가 처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 면역 세포가 얘네들을 잡아먹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면역 세포의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서 얘네들을 청소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에 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거기서 계속 조직이 들러붙어서 탈락되고 배출돼야 되는 조직들이 자꾸만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생리 때가 되면은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자궁 성근증도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 이제 만약에 그 뭐죠? 수정된 수정란이 보통은 여기 자궁 내벽에 이렇게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착상이라는 걸 원래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란도 아닌데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이 자궁 내막 같은 것들이 이게 수정란인 줄 알고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막 착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궁 내로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 조직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임신된 것처럼 자궁이 막 커지기도 합니다. 한 8배 정도, 임신 12주 정도까지 크기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원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처럼 면역도 약해지고 자궁 이제 벽이 또 비정상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으로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궁성근증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이거를 적출을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또 심한 분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일 위가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일 위는 이렇게 점막 세포로 되어 있고 혈액이 흐르고 근육층으로 되어 있고 장막층으로 사중 구조로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점막이 촉촉하면서 점액질을 잘 뿜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 점막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과 비타민 A 요런 것들을 먹어서 점막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들러붙는 게 아니라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맨즈팩이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백질과 카로틴 플러스 정도 요런 것들, 또는 비타민 B도 B 플러스 이런 것도 같이 먹어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궁은요, 일단은 안 좋은 것부터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궁에 안 좋은 제일 중요한 환경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먹는 거, 바르는 거, 감는 거, 내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을 환경 호르몬은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호르몬들을 헷갈리게 하는 인공적으로 넣는 호르몬 주사라든가 피임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만,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 있는 비만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튼튼한 자궁 이 점막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영양소들을 주면은 우리가 자궁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죠? 네, 건강한 자궁으로 우리가 또 아이를 또 생산해야 될 이 귀중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